단톡에 얘기할 텐데 공지사항 올릴게요. 공지사항. 6월 3일 날 문법을 합시다. 그래서 시간은 여러분 편한 시간으로 1타임 정도 개설이 될 건데 거기에 적절한 시간을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법은 그날 좀 몰아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쌤이 2학년들이 너무 지금 좀 풀어진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2학년들 진도 나가다가 너무 축구랑 농구를 열심히 해서 다 졸고 막 너무 힘들어하는 거야. 그래서 텐션 올리려다가 목소리를 잃었어. 화요일, 수요일, 이틀 수업에. 그래서 마이크 준비해 놓을게요. 마이크를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못해가지고 미쳐. 그리고 그래서 좀 귀를 기울여주면 더 집중을 할 수가 있잖아. 오늘 고전 시간 나갈 거고 오늘 문제 나갈 건데 이거 앞에 범위 들어간다라고 하면 진짜 위급이거든요. 앞에 만음부터 해서 상충곡이랑 송민곡 진짜 어렵거든요. 뒤에 멤버들부터 해서 시존을 좀 가볍게 칠 수 있는 작품인데 상충곡이랑 송민곡에서 근데 쌤 예상으로는 여러분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겠을 거예요. 왜냐면 어려우니까 열심히 공부를 할 거고 이번에도 복병은 김민 쌤이랑 이번에는 무조건 문법 요소예요. 문법 요소 문법 6월 3일 날에 연달아서 쫙 한번 정리를 하고 그거 엄청 마르고 닳도록 외우셔야 되고 제 생각에는 국어사도 되게 빡빡하게 내실 것 같거든요. 국어사, 문법 요소, 김미애 쌤 시험 보니까 근데 의문의 강도이자 김미애 쌤이 그치 차라리 낫긴 한데 그래서 고전 시가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근데 이걸 여러분이 잘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오히려 이걸 열심히 하는 그걸 해서 오히려 이 부분은 낮추되 현대시 부분이 또 목표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시험 범위가 지금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해도 쌤 생각에 끝까지 다 안 하는 친구들도 허다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파이팅 해봅시다. 그렇죠? 지금부터는 이제 수학에서 국어로 무게중심이 이동이 됐어. 그래서 이번 주 주말만 그냥 조금 수학이나 이런 것들 모의고사나 여러분 할 것들 수행평가나 이런 것들 좀 정리를 하시고 나간 작품들은 그 대신 열심히 하시고요. 오늘 남고 같이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나간 작품들 바로 쌤이랑 점검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6월 3일 하루 종일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6월 3일 날 문법 수업 이렇게 내용이 조금 다를 수도 있다라고 하면 미리 공지할 테니까 다 듣고 싶은 사람들은 들어도 되고 그리고 문법 수업 오전부터 이렇게 배치를 할 테니까 저녁에는 쌤이랑 문법 공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주말에 이제 6월부터는 주말에 무조건 외박주 빼고 전부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박주에 멀리 안 가고 김천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와서 쌤이랑 같이 하는 것도 더 좋겠죠. 일요일날 일찍 와가지고 같이 하고 들어가는 것도 더 좋겠죠. 자, 그럼 이제 시작해요. 48페이지 상충곡. 상충곡 발표 세계. 진짜 너무 중요해요. 어쩜 좋아라고 생각이 들면은 여러분 시험 범위가 지금 찬미 앉을래? 오늘 옆에 뭐 편하게 앉을래? 너무 걱정이 됩니다. 상위에다가 뭐 감상 상위에다가 뭐 이런 데 앉아서 감상을 한다 뭐를 보물 상위에다가는 감상 여기 두 잘 여기에 좀 앉아라 여기 좀 감상한다 뭐를 보물 춘자 위에다가는 봄이겠죠. 봄을 감상하는 노래. 그래서 계절적 배경이 봄으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상충곡 제목만 보더라도 계절적 배경이 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봄입니다. 상충곡 밑에다가 계절적 배경 봄. 그런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혹은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라고 하면 땡이야. 근데 우리 시험 범위에서 계절의 변화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는 노래가 있었어. 공부한 사람은 알겠지. 아 시험 범위 아니네. 계절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가 된 건 강호상시가 지난 시험 범위였지. 그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제시가 되는 게 아니라 상충곡은 봄으로 고정입니다. 작품의 기틀 한번 볼게요. 갈래는 서정가사고 와씨 진짜 이거 안 넣으면 정격가사 정격가사 틀려오면 어떡하기로 하지. 정격가사 몇 시대 정의적 대주고일병 정격가사는 가사 맨 마지막 행이 시조 종장의 음수율이 시조가 대체적으로 마지막에 종장이 몇 음절로 시작해야 되지. 시조는 이거 안 지키면 시조 아니야. 초장 종장에서 종장의 척구가 세 글자. 오케이. 3
5, 4, 3으로 대체적으로 끝나. 시조 종장의 음수율 3, 5, 4, 3으로 마무리 되는 가사가 정적 가사입니다. 맨 마지막 행이 시조 종장의 음수율 3, 5, 4, 3으로 마무리되는 가사가 정격 가사입니다. 상충곡이 정격 가사 안에 확인 작업 들어가서 적은 사람들 확인 작업 들어갑시다. 49페이지. 49페이지 끝나네. 미안해. 48페이지 다시 돌아와 봐봐. 48페이지 맨 마지막에 아모타에서 엔터키 때렸어야 되는데 아모타가 엔터키가 안 때려져 있구만. 공간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아모타 3, 숫자 3, 글자 수 3, 100년 행락이 5글자네. 5, 이만한들 글자 수 몇 글자? 4, 어찌하리 글자 수 몇 글자? 4. 한두 글자 더하기 빼기는 융통성으로 좀 열어주세요. 한두 글자 더하기 빼기는 눈 감아주자. 3543, 3544로 끝났어. 맨 마지막에 시조 종장의 음수를 3543으로 마무리가 되었지. 그래서 무슨 가사다? 정격 가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반드시 출제될 거예요. 3543으로 끝나면 정격 가사. 기억할 수 있겠지. 그리고 정극인이 양반이기 때문에 양반 가사입니다. 주제는 봄을 감상하자. 완상에다가 밑줄 그시고, 그리고 시적 가사가 가난함 속에서 편안함을 즐긴다라고 군빈낙도에다가 밑줄. 특징 첫 번째, 서사, 본사, 결사의 3단 구성이다. 3단 구성에다가 밑줄. 으아, 이번에 군간의 이동에다가 별표 셋. 쌤 생각에는 뚫어놓을 것 같아. 단답형 없다. 우리 단답형 없지만 얼마든지 뭔가 바뀌어지는 거에서 공간의 이동의 장소 무조건 외워주는 거예요. 공간의 이동이라고 가로를 묶으시고 별표 셋입니다. 시상의 전개 방식이 공간의 이동에 따라서. 공문 내용. 진짜 한번 귀를 기울여줘. 알았지? 열심히 해볼게. 홍질에 붙인 분매에다가 가로로 묶어주세요. 홍질에다가는 별표 표시해 주시고요. 홍질의 단어 뜻에 주목해 주세요. 또 미안해. 홍질에다가 별표 3개 할게. 홍지 밑에다가 붉은 홍자에 먼지 진짜 붉은색의 먼지 똑같은 실어가 홍질, 진세, 바람먼지. 진세는 뭐다? 먼지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붉은색의 먼지와 같은 세상, 바람의 먼지, 먼지의 세상. 똑같은 말 뭐지? 한 점 있을 거야. 인간, 이거는 휴먼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휴먼이 아니라 이 인간은 너의 키르만 게 인간 세상을 줄여서 인간이라고도 하고 인간 세상을 줄여서 인세라고도 해. 아마 김진성 쌤 똑같이 필기해 주실 거야. 홍진 옆에다가 적고 갈게. 홍진은 고전 시가에서 대체될 수 있는 동의어의 단어들이 똑같은 의미의 단어들이 홍진, 홍진, 진세, 인간, 인간 세상, 인생 이렇게 6가지. 홍진이랑 똑같은 거 5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붉은 먼지에 묻힌 사람들아, 분이라고 하면 사람이지. 홍진에 묻힌 사람들아 분내 하고 부르는 겁니다. 가로로 묶으셨나요? 홍진에 묻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아, 이 내 생에 어떠한 고, 이 내에서의 내에다가 동그라미, 밑에다 화자. 이 나의 생애가 어떠한 고? 라고 물어보는 거야. 내 생애가 어떨까? 생애 밑에다가는 뭐라고 적지? 강호한정이라고 적자.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살아가는 강호한정의 삶, 안빈낙도 안분지족의 내 삶이 어떠한 고? 라고 물어보는 거야. 속세에서 아득바득 거리면서 서로 경쟁하고 서로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 좀 봐봐, 나 어떻니?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옛사람의 풍류에다 가로로 묶으시고, 옛사람의 풍류는 뭐다? 자신의 삶이 옛 선인들의 풍류와 미칠까 못 미칠까, 견줄 수 있을 것 같아 못 견줄 것 같아 라는 것으로 옛사람들의 풍류와 견줌에다가 밑줄 끄시고 비교해 보시고요. 비교라는 말을 적지 마시고 옛사람의 풍류에 따라갈 수 있을까 못 따라갈까라는 거는 다소 따라갈 수 있다라는 자부심이 깔려있는 거에서 나 어때? 하고 물어보는 거지. 선배님들이랑 비교했을 때 내 모습 어떤 거 같아? 이미 자부심이 깔려있네. 자부심에다가 밑줄. 천지간에 하늘과 땅 사이에 남자라는 몸이 나나나니가 학원만을
시간에다가 비출 것이고 하다가 무슨 뜻이지? 하다 많다 크다. 그래서 남자라고 태어난 사람들이 염색체에서 남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만한 사람들이 많건만은 살림에 묻혀있는 지극한 즐거움을 모르는 것인가 말할 건가라고 모르는 것인가 수강목을 봐봐. 이렇게 그냥 읽고 지나가면 이거 한없이 어려운 작품이란 말이야. 정말 의미를 부여해서 외우셔야 됩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남자로 태어난 이들이 나 말고도 너무 많은데 살림에 묻혀서 살아가는 이 지극한 즐거움을 니네는 왜 모르는 것인가? 대비적 시어, 대조적 시어 쓰였다라고 하면 완전 오지. 왜? 홍지는 속세를 나타내는 마이너스, 살림은 자연을 나타내는 플러스, 홍지과 살림의 자연과 속세를 나타내는 대비적 시어 쓰였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간목에다가는 공간 1이라고 적어주세요. 수간목에다가는 공간 1, 몇 칸짜리 초가집입니다. 몇 칸짜리 초가집을 그 몇 칸짜리 초가집 앞에 뭐가 흘러가고 있어요? 벽계수가 흘러가고 있어요. 벽계수에다가 쭉 그림으로 그리라고 하면 그릴 수도 있을 것 같아. 몇 칸짜리 초가집의 수간목에 앞에는 푸른 시냇물이 흘러갑니다. 벽계수에다가 밑줄 끄시고 주변에는 뭐가요? 소나무랑 대나무가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어. 송죽우루리의 풍월주인이 되어셔라. 풍월주인에다가 밑줄 끄시고 밑에다가 화자. 자, 꼼꼼하게 한번 하자. 홍진, 속세에 묻힌 사람들아, 이내 생에 강호한정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이 어떠하냐? 옛사람의 풍류를 따라갈 수 있을까 못 따라갈까? 천지간의 남자라는 몸이 나만한 이가 많건만은 살림에 묻혀서 살아가는 지극한 즐거움을 너네는 왜 모르니? 수간목을 벽계수 앞에 두고 소나무 대나무 울창한 숲속에 나는 뭐가 되어서 살아간다? 풍월 주인이 되어셔라. 되다 아니다 앞에 보충해주는 말 뭐지 얘들아? 되다 아니다 앞에 보충해주는 말 뭐지? 잠깐 봐봐. 되다 아니다 앞에 보충해주는 말 문장 성분에서 뭐지? 보어입니다. 그죠? 풍월 주인이 되어셔라. 현대어 뜻풀이 읽고 가자. 속세에 묻혀 사는 사람들이여 에다 다시 가로로 묶자. 속세에 묻혀 사는 사람들이여 라고 하면 뭐다? 홍진에 묻힌 분내 이 나 생활이 어떤가? 나의 생활이 어떠한가? 나의 생활에다가 밑줄 자연에서 강호한정으로 살아가는 내 삶이 어떠한가? 옛사람의 풍류에 따라갈 수 있을까 못 따라갈까? 세상에 남자의 몸으로 태어난 남자들이 나만한 사람이 많건만은 그들은 왜 자연에 묻혀서 살아가는 지극한 즐거움을 모르는 것이지? 수간목 작은 초가를 푸른 시냇물 앞에 두고 소나무 대나무 울창한 속에서 자연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 괜찮죠? 나로 갑니다. 엊그제 겨울이 지나서 새봄이 돌아오니 새봄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밑에다가 뭐라고 적어야 되지? 계절적 배경. 이제 겨울 지나서 봄이 되었어. 와우. 이 구절로 선지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도와 해가 석양미에 비어있고 슬래시 녹양만조 새우중에 푸르도다. 엔터키가 지금 행이 잘 정리가 안 됐어요. 얘들아 이거 제 편집이 좀 별로입니다. 엊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돌아오니 엔터. 도와 해가 석양미에 비어있고 엔터. 녹양반조 새우중에 푸르도다. 한행씩 잘랐어야 되는데 길이가 좀 애매합니다. 자, 사용된 표현기법 살펴봐봐. 도화랑 행하가 석양미에 비어있고 슬래시 녹양반조 새우중에 푸르도다에 사용된 표현기법 얘기해봐봐. 도와 행하 석양미에 비어있고 녹양반조 새우중에 푸르도다. 문장구조, 동사구조 똑같이 반복됐으니까 무슨 법? 백구법. 도와 행하 석양미에 비어있고 슬래시 녹양반조 새우중에 푸르도다. 백구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구절 가지고 낼 수 있는 선지 두 번째. 봄의 계절감을 드러내주는 소재. 도화에다가 번호 1, 행하에다가 번호 2, 녹양에다가 번호 3, 방초에다가 번호 4, 새우에다가 번호 5. 자그마한 번호로 우리 이거 할까? 1부터 5까지 표시. 5개의 소재, 계절감을 드러내주는 소재입니다. 계절감을 드러내주는 소재, 도화에다가 번호 1, 번호에다가 좀 안 보이죠? 여기 오면 안 돼. 여기 와서 서서 할까? 도화에다가 번호 1, 행하에다 번호 2, 그리고 녹양에다 번호 3, 방초에다 번호 4, 새우에다 번호 5. 엄청 중요해. 도화가 뭐지? 복숭아꽃이야. 행하가 뭐지? 살구꽃이야. 그리고 녹양이 뭐지? 푸른 버들이야. 다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얘네들이 다 뭐다? 봄에 생명력을 뽐내는 대상들이기 때문에 도화와 행하, 복숭아꽃과 살구꽃이 피었다. 봄입니다. 녹양의 푸른 버드나무에
방초할 때 방자는 방향자 할 때 방자, 향기 방자야. 향기나는 박대기, 싱그러운 무슨 계절이라고? 봄이야. 가랑비가 내리는 계절 언제라고? 봄이야. 새우에다 번호 5번 뒀습니까? 푸르도다라는 색채 이미지의 시각적 이미지죠. 시각적 심상 겁나 많이 쓰이네. 푸르도다 시각. 셀 수 없을 만큼 거의 다 시각인 거야. 됐지? 그러니 감탄이 터지네요. 와, 칼로 말아냈느냐? 붓으로 그려냈는가? 칼로 말아냈는가? 슬래시 붓으로 그려냈는가? 통사구조 똑같이 반복되는 무슨 법? 배포법. 빈번하게 통사구조가 반복될 거야. 그러니 조화신공에다가 밑줄 끄시고 조물주의 조화로운 신공, 조물주의 신비로운 솜씨가 사물사물마다 헌사롭다에다가 밑줄 끄시고 헌사롭다 무슨 뜻이지? 야단스럽다. 오케이. 다시 한 번만 더. 엊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돌아오니 계절적 배경 봄입니다. 도화, 행하, 석양, 리에 비어있고 녹양강쪽 새우 중에 푸르도다. 칼로 말아냈는가? 붓으로 그려냈는가? 조화신공이 물물마다 야단스럽다. 헌사롭다. 숯불에 우는 새는 숯불에 우는 새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별표 셋. 뒤에 거 밑줄 쭉. 충기를 못 내겨워서 소리마다 교태로다에다가 밑줄 쭉 끄시고요. 봄의 기운을 못내 이겨내어서 소리마다 알랑방구의 교태로운 울음소리로 울고 있대. 숯불에 울고 있는 새는 충기를 못 내겨 소리마다 교태로다에서 사용된 표현 기법은 봄이 와서 봄봄봄 봄이 왔어요 콧노래를 부르고 싶은 교태로움을 부리고 싶은 주체는 누굴까? 봄의 기운을 못 내겨와서 봄을 타서 지금 봄 기운에 교태롭게 울고 싶은 주체는 누굴까 실은? 숯불에 울고 있는 새가 충기를 못 내겨와서 소리마다 교태롭게 운다라고 주체는 숯불에 우는 새인데 찐으로 교태로운 사람은 봄이 와서 교태로움을 느끼는 충기를 느끼는 주체는 누굴까? 찐으로. 그렇지. 화자가 느끼는 감정을 숯불에 우는 새가 충기를 못 내겨와서 소리마다 교태롭게 운다라는 것으로 감정을 어떻게 했지? 시험에 나와. 숯불에 우는 새는 충기를 못 내겨와 소리마다 교태로다. 감정이입이야. 감정이입의 객가적 상관물이야. 숯불에 우는 새 이때다가는 감정이입 객상이라고 적어주세요. 감정이입의 객상입니다. 감정이입의 객상이다. 건우 씨에게 준호가 좀 전달 좀 해줄래? 눈이 촉촉해졌네? 자, 그래서 물화일체라고 밑줄 쭉 끄시고 빈칸 뚫어놔도 괜찮지 않겠니? 새랑 내가 어떻게 되었다? 물화일체에다가 가로로 묶어줘.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이 물은 뭐가 돼야 될까? 물에다가 밑줄 꺼놓고 물을 가리키는 시어에 해당하는 거 뭐라고 적어야 되지? 물은 3어절로 적으라고 하면 숯불에 우는 새라고 하고, 그치? 1음절로 적으라고 하면 새가 되겠지. 좋아. 그럼 물 밑에다가는 새, 아 밑에다가는 뭐라고 하지? 화자. 그렇지. 새와 화자가 일체 하나가 되니 흥이야 달을 쏘냐? 흥이야 달을 쏘냐? 이때다가는 사용된 표현기법 뭐라고 적어야 되지? 새의 흥과 나의 흥이 다르겠는가? 라고 하면 달을 쏘냐에 같다라는 거죠. 달을 쏘냐 밑에 무슨 법? 서리법. 시비에 걸어보고, 와 이런 거 단어 뜻 나오거든요. 시비 밑에다가는 살인문을 걸어보고 정자의 공간이 시우씨 정자의 공간이 정자에 앉아보니 수간모국에서 어디로 이동했다? 정자로 이동을 했습니다. 소요음력 단어 뜻 시험에 나옵니다. 소요음력에다가 별표셋 천천히 거닐면서 시를 읊조리니까 산일이 적적한데 한중진미를 아는 이가 없이 고제로다. 한중진미에다가 별표 3개 한가로움 속에 느끼는 참된 맛이 알리라고 하면 둔법치가 안 돼서 그래요. 얘들아. 알리에서 둔법치가 안 돼서 사람의 자입니다. 아는 사람이 없이 나 고제로다. 고제에다가 밑줄 끄시고 나만 아는 겨. 이 좋은 한중진미를 나만 아는 겨. 한 번만 더 해야 되겠습니다. 엊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돌아오니 도와 행하 석양리에 피어있고 녹양방초 새우 중에 푸르도다. 5개의 계절감을 드러내주는 소재 배구법 기억하세요. 칼로 말아냈니? 붓으로 그려냈니? 배구법 기억하세요. 조물주의 솜씨가 사물마다 야단스럽다. 환사롭다 단어 뜻 기억하세요. 숯불에 울고 있는 새 감정이 백개까자 상감을 기억하세요. 충기를 못 내겨 소리마다 교태로다라는 감정이입의 표현 기법입니다. 물화일체 이론이 여기서 물은 새, 아는 화자, 하나가 되었으니
흥이야 다를 소냐 같다를 강조해주는 서리법입니다. 시비에 걸어보고 공간의 이동 두 번째 정자에 앉아보니 사용된 단어 뜻 뭐라고? 소요 음력 천천히 걸으면서 시를 읊조리니 산의 일이 적적한데 한가롭다라는 겁니다. 한중진 및 한가로움 속에서의 참맛을 아는 이가 아는 이가 없이 혼자로다 됐지. 현대어 뜻풀이 한 번 더. 엊그제 겨울이 지나고 새봄이 돌아오니 여기다가 현대어 뜻풀이에다가도 번호 매겨줘. 복숭아 꽃 바꾸면 뭐라고? 도화 번호 1. 살구꽃 바꾸면 뭐라고? 행화 번호 2. 석양리에 피어있고 석양 속이지. 석양 속에다가 이쪽 김진성 쌤 문제였는데 석양 속의 속자를 마을리자 헷갈리게 만들어서 석양 마을이라고 바꿔놨어. 그래서 단어 뜻풀이 잘못된 건 애들 문제에서 석양 속이지 이면할 때의 속자지 마을리자 아니잖아요 지금. 맞지요? 석양리에라고 했을 때 석양리 할 때 리 마을리자 아니지요? 이면할 때 이자지요. 석양리에 비어있고 석양 속 밑줄 하나 꺼주세요. 푸른 버드나무에다가 번호 3, 향기로운 풀에다가 번호 4, 가랑비에다가 번호 5, 푸르도다. 갈로 마름질했니? 붓으로 그려냈니? 조물주의 신기로운 제주에다가 밑줄 끄시고 바꾸면 뭐라고? 조화신공. 사물마다 야단스럽다. 헌사롭다. 숯불에 무는 새는 봄 기운을 못 내겨워서 소리마다 교태롭다. 자연과 내가 한 몸이 되니 흥겨움이 다르겠는가? 같다. 살인문 주변을 걸어보고 워킹이야 워킹 걸어보고 정자에 앉아보니 밑줄 꺼줘. 천천히 걸리면서 나지기 시를 읊조리며 에다가 밑줄 쭉 끄시고 네 글자로 뭐로 바꿔야 된다고? 소요음령. 산속의 하루가 적막한데 또 밑줄 꺼일 거야. 한가로움 속에서 느끼는 참다운 맛에다가 밑줄 끄시고 바꾸면 뭐라고? 한중진미. 아는 사람 없이 나 혼자보다 좋았소. 바로 갈게. 이봐 이웃들아에다가 가로로 묶으시고 혼자 설정. 부르는 청자를 설정해서 이웃들을 부릅니다. 이봐 이웃들아 산수 구경 가자 쓰라. 가자 쓰라에다가 밑줄 끄시고 밑에다가 뭐라고? 청유야. 청유라고 우리 여러분 한번 손으로 써줘. 이웃들이랑 같이 산수 구경 가자. 답청은 오늘 하고 슬래시 욕기는 내일 하세. 사용된 표현기법 물어보는 거지. 답청은 오늘 하고 욕기란 내일 하세. 사용된 표현기법 문장 구조가 똑같아서 밑에다 대꾸법 슬래시 밑에다 대꾸 적으면 되잖아. 단어 뜻풀이 잘 봐봐. 답청이 무슨 뜻이지? 풀을 밟는다. 욕기 모욕을 내일 한다. 풀 밟는 거는 오늘 하고 욕기는 내일 하세. 내용일치 문제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내용일치 문제 나옵니다. 특히 그냥 김진성 쌤 파트는 김고기줄 똑같이 낸 문제 있잖아요. 그죠? 청산별곡에서 2절의 센지, 3절의 센지 따졌어야 됐던 문제 뒷줄에서 똑같이 나왔죠. 김진성 쌤이 고전 시간에 다 내셨던 문제이긴 해. 기출 풀면 됩니다. 상충복은 기출 풀면 됩니다. 답정은 오늘 하고 욕기는 내일 하세. 여기까지 됐지요. 아침에는 채산하고 나조 저녁에다가 동그라미 낚시질 하세. 난 이거 해석 문제로 내용일치 되면 딱 좋은 것 같아. 풀받는 답청은 언제 해야 되고 오늘 하는 겨. 영상으로 촬영한다라는 이런 문제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풀받는 건 오늘 할 거야. 모욕은 언제 할 거야? 내일 할 거야. 아침에는 뭐 할 거야? 풀 뜯는 거 할 거야. 저녁에는 뭐 할 거야? 낚시질 할 거야. 너무 중요해. 각기여서 익은 술을 술에다가 별표 3개. 청산별곡에서 수리해주는 역할은 뭐였지? 청산별곡에서 수리하는 역할은 씨름해소. 오늘 이거 한 잔 먹고 있자. 근데 고전 시간에서 플러스의 상황에서 만의의 상수에서 잠들고 혼자 앉아서 먼 산을 바라보니까 산이나보다도 산이 더 좋다. 우라일치 같잖아요. 그죠? 그럴 때 술의 역할 무슨 역할이었습니까? 풍류. 풍류를 한층 더 업시켜주는 술. 엄마 아빠랑 캠핑 가서 마시는 술. 풍류적 술입니다. 각기여서 익은 술을 술에다가 별표 3개 했니? 그럼 밑에다 뭐라고 바꿔놓을까? 풍류. 갈건으로 받아놓고 왜? 옛술에는 찌꺼기가 있었기 때문에 술에 찌꺼기를 걸러놓고 맑은 술로 마시고 싶구나. 이거 밑줄 긋고 꽃나무 가지 꺾어 수놓고 먹으리라 에다가 밑줄 쭉 끄시고 약간 절제성이 적지는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무진장 퍼마시지는 않겠다라는 거야. 한 잔 마시고 꽃을 꺾어놓고 한 잔 마시고 가지를 꺾어놓고 잔술을 세겠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 대학생들 술집에 가면 그런 테이블 꼭 있거든요. 술잔을 치우지 말라. 아 그리고 소주 마시고 그 소주 이거 있잖아요. 이거 병뚜껑에 이거 막 말아가지고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쭉 걸어놓고 마시. 그렇지. 그 치면서 놀잖아. 어디서 배웠어? 그거 말아가지고 이렇게 걸어놓고 자기네들 마시는 병수를 약간 과시하는 겁니다. 오늘 이만큼 마셨다라는 것으로 과시앤드 절제가 좀 들어있는 행동이에요. 뭐 하겠다라는 거야? 술을 갈건으로 받아놓고 꽃나무 가지를 꺾어서 수놓고 먹으리라. 지금 몇 잔 마시고 있는지 세면서 뭐로 계산을 해놓는 거야? 가지를 꺾어 먹는 거야. 옆에 있는 나뭇가지를 꺾어서 수놓고 먹으리라. 화풍이 건득 불어. 화풍에다가 밑줄 그리고 화창한 봄바람이 살짝 건득 불어서 녹수를 건너오니 푸른 시냇물을 건너오니 뭐가? 따뜻한 봄바람이 푸른 시냇물을 건너오니 또 준비해주세요. 청향은 잔해지고 셋이 낙홍은 옷에 친다. 3사 정말 많이 사용하지 않아? 3사3사의 가사가 사음보 연속체 시조가 가지고 있는 3사나 4사조의 음수율을 사음보의 연속체로 길이의 제약을 두지 않았어. 청향은 잔해지고 낙홍은 옷에 친다. 별표 셋. 사자성어로 바꿀 거야. 자 봐봐. 녹수를 건너오는 화창한 봄바람의 화풍이 푸른 향기가 술잔에서 봄 냄새가 나. 술잔에서 청향이 잔해지어서 잔에 술잔에 청향이 느껴지고 봄의 향기가 느껴지고 청향 밑에다가 후각. 그리고 따로 물결 표시 좀 해주세요. 낙홍은 옷에 진다에다가 물결 표시 좀 해주세요. 떨어지는 붉은 꽃잎이 옷에 진다. 사자성어로 좀 바꿀 수 있어요. 떨어지는 꽃잎이 내 옷에 떨어지면서 내가 뭐로 물들어? 뭐로 물들어? 꽃물로 물들어. 꽃물로 내가 물든다. 네 글자. 우라일체 돼야 돼. 낙홍은 옷에 진다. 밑에다가 뭐라고 적자? 우라일체야. 떨어지는 꽃물이 나를 꽃물로 물들이는 겁니다. 청향은 잔해지고 술잔에서 봄의 향기가 후각. 낙홍은 옷에 진다 해서 낙홍 밑에다가는 시각. 청각과 시각으로 물화일체입니다. 청향은 잔해지고 내가 꽃물로 물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용된 표현기법은 당연히 대꾸겠지요. 준중이라고 하면 단어 뜻 좀 바꿔줄래? 술독이 비었다면 날 다려 아래외라. 다려 밑에다가 부사격 조사 뭐로 바꿀 줄 알아야 되지? 에게. 술독이 비었다면 나에게 말해줘. 소동이라고 하면 심부름을 하는 어린 아이에게 소동 아이 다려 밑에다가 또다시 뭐로 바꿔야 되지? 에게. 소동 아이에게 주가에 술을 불어서 술집에 술 있는지 연락을 해서 어른이라고 하면 어른이겠죠. 어른은 막대기를 잡고 아이는 술을 메고 미음 완보 별표 3개. 김진성 씨 두 번 됐다 진짜. 시험지에서 뒤져보면 미음 완보 똑같은 시어 찾아 쓰세요라는 단답형으로 내셨어. 미음 완보랑 똑같은 시어 뭐지? 미음 완보 천천히 거닐면서 완보입니다. 완보 미음 읍조린다입니다. 천천히 거닐면서 시를 읍조린다. 앞에 뭐랑 바꾸면 되겠다. 소유응용입니다. 미음 완보하여서 시냇가에 호자 앉아. 시냇가에다가 공간 3 호자 밑에다가는 홀로 앉아서 명사 조한에다가 밑줄 맑은 모래 조한이라고 하면 좋다가 무슨 뜻이었지? 디귿의 교타라고 하면 국외응화가 되지 않아서 디귿의 교타가 라이크의 좋다였지. 그럼 지읒의 좋다는 무슨 뜻이었지? 깨끗하다 맞다였습니다. 그러면 좋은 물 밑에다가 뭐라고? 깨끗, 맑은 물에 잔을 씻어서 부어 들고 청류를 부어보니 떠오르는 것이 뭐가 떠오르고 있다? 도화가 떠오르는 거야. 도화로다 해서 도화에다가 동그라미 복숭아꽃 밑에다가 고사인요이라고 적어야 돼. 복숭아꽃 도화 밑에다가 고사인요. 고사 좀 들어줘. 시험 범위에서 지금 나온 고사가 뭐가 있었지? 만흥에서 고사 옛 중국의 이야기 뭐가 나왔었지? 소도 허유 이야기 한번 나왔지. 두 번째 고사야. 고사는 은빛가리 이야기, 배추도사, 무도사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이 시냇가에 앉아서 손을 씻고 있었는데 도화꽃이 떠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그 도화꽃이 어디로 떠내려왔는지 상류로 올라가 봤어. 도화꽃이 떠내려온 곳에 도화꽃을 잡고 상류로 올라가 봤더니 엄청 큰 바위를 만났어. 바위 문을 열고 쓱 들어갔더니 신선 월드가 펼쳐진 거야.
너무 꽃미남과 꽃미녀의 선녀 성간들이 사는 신선 세상을 만나서 거기에서 천도 복숭아를 따먹으면서 너무 행복하게 살았어. 그래서 가족들이 너무 보고 싶은 거야. 가족들을 데리러 갔는데 더 이상 그 장소를 다시 찾을 수는 없었다. 그래서 직지사 가가지고 직지천에서 손을 씻다가 복숭아꽃을 만나면 어디로 가는 티켓을 받은 거야. 신선세계의 초대장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중국 고사 도화꽃이 시냇물에 떠내려왔다. 이거 뭐랑 관련된 거라고? 신선세계의 초대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국 고사예요. 중국 고사. 그래서 가볼게. 떠오르는 게 도화로다. 도화의 복숭아꽃을 만났어. 그러니까 바로 뭐라고 얘기하지? 무릉도원을 떠올리는. 무릉이 가깝도다. 무릉에다가 밑줄 신선 세상이 가깝네. 저 매가 그곳인가? 매에다가 별표 치시고 이걸 또 산으로 낚시질을 하겠지. 단어를 읽으면 매잖아 어쨌든. 그지? 저 매는요 산이 아니라 뭐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들판입니다. 저 들판이 무릉도원인가? 초대장을 들고 무릉도원의 초대장이니까 저 들판이 그곳인가? 하고 생각하는 거야. 복잡하지? 송단 밑에다가는 소나무 숲 사이 밑줄 세로 밑에다가는 가느다란 길 밑줄 두견화를 붙이고 두견화 가지고 뜻풀이 낸 적 있습니다. 두견화 무슨 꽃이지요? 진달래꽃을 붙여 들고 진달래꽃을 손에 들고요. 봉두에 급히 올라 봉두 공간 네 번째 어디까지 갔지 지금? 수감모옥에서 정자에 앉았다가 시냇가에 갔다가 산봉우리까지 올라가는 공간의 이동인데 공간이 수감모옥이라는 좁은 공간에서 넓게 확장된 시야를 볼 수 있는 봉두까지 공간이 확장됐다라고 하면 오 할 거지. 봉두에는 공간 4 급히 올라서 구름 속에 앉아보니 천촌 만나 밑에다가는 수많은 촌락에다가 밑줄 곳곳이 버려져 있으니 연하에게다가는 별표셋 그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연하를 갖다가 아직도 잊지 못하니까 연아임비 될 일이 있습니다. 연하 아닙니다. 연하입니다. 연하 안개와 노을의 연하입니다. 안개와 노을 1위는 뭐라고? 빛나는 햇살. 금수 밑에다가 뭐다? 수놓은 비단. 금수를 재편한 듯. 단어 뜻 잘 봐야 되는데 내가 산봉우리 위에 올라가서 구름 속에 앉아보니까 산봉우리에서 조망을 해보니 밑에 수많은 촌락들이 집들이 쫙 펼쳐져 있어. 마을이 펼쳐져 있는 것에 곳곳이 버려져 있으니 안개와 노을과 빛나는 햇살에 수놓은 비단을 펼쳐놓은 것 같아. 수놓은 비단을 펼쳐놓은 것 같으니 엊그제 검은 들판 검은들에다 가로로 묶으시고 겨울의 들판이었던 검은 색깔의 들판이 이제는 봄빛이 유여할샤. 봄의 빛이 유여 넘친다라는 뜻입니다. 봄빛이 넘치는구나. 리을샤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리을샤를 뭐로 바꿔야 되지? 뭐뭐 하는구나로 바꿔야지. 리을샤 뭐뭐 하는구나. 야씨 진짜 중요해서 다를 얘좀 진짜 외워야 돼. 왜? 도와 행아 석양리에 피어있고 하면 민우가 도와 행아 석양리에 피어있고 해주면 준우가 녹양방초 새우 중에 푸르도라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야 돼. 미용왕복 소용응용 연하일이 이런 거 서로 주고받아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단어 뜻풀이 나옵니다. 다시 시작할 거예요. 이봐 이웃들아 산수구경 가자스라. 산수구경 가자고 청유형으로 이웃들을 꼬시는 거야. 그래서 하고 싶은 건 뭐야? 답청은 오늘 하고 욕기는 내일 하세요. 아침에는 제산하고 저녁에는 낚시질 하세요. 감기와서 익은 술을 풍류적인 술이지 발건으로 받아놓고 꽃나무 가지 꺾어서 수놓고 먹으리라. 화창한 봄바람이 건득 불어서 푸른 시냇물을 건너오니 술잔에서 청향이 느껴지고 떨어지는 꽃잎이 낙콩이 옷에 지네. 내가 꽃물로 물들어서 물알이지. 술독이 비었다면 나에게 말해줘. 소동 아이에게 주가에 술을 불어서 어른을 막대기 잡고 아이는 술을 메고 미용왕복하지. 천천히 거닐면서 시를 읊조리며 시냇가에 혼자 앉아 명사 맑은 오래 깨끗한 물에 잔을 씻어서 부어들고 청류를 굽어보니 푸른 시냇물을 바라보니까 초대장이 도착했어. 떠오르는 것이 도화로다. 중국의 고사인용 무릉도원이 가깝도다. 저 들판이 그곳인가. 소나무 숲 사이에 새로 가느다란 길로 진달래꽃 두견화는 무슨 꽃이라고? 진달래꽃을 붙여들고 산봉우리 위에 급히 올라서 구름 속에 앉아보니
천촌만나게 수많은 촌락이 곳곳이 버려져 있는 모습이 안개와 노을 빛나는 햇살이 수놓은 비단 같구나. 엊그제 검은 들판에 봄빛이 흘러 넘치는구나. 검은 들판을 겨울 들판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계절의 흐름이라고 문제를 풀어오는 안타까운 엉아가 있었어.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아니야, 이미 봄이 왔어. 봄이 와서 떠올리는 거야. 엊그제는 검은 들판이었는데 이제는 봄빛이 유효하네, 흘러 넘치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현대 어뜻풀이 봐야 돼. 갈게요. 여보게 이웃 사람들아, 산수 구경 가자꾸나. 가자꾸나에다가 밑줄 다시 한번 더. 정육. 풀밭기에다가 밑줄 그어서 단어 바꿔줘. 풀밭기를 뭐라고? 풀밭기 뭐라고? 밝기야 밥기야? 발음 어떻게 해야 돼? 밥기야 밝기야? 풀밥기야. 밥다의 리을 비읍은 비읍으로 발음해야 돼. 풀밥기 밑에다가는 답청. 그거 오늘 할 거야. 개울의 엿감기 두 글자로 뭐지? 요끼. 요끼는 언제 할 거야? 내일 할 거야. 아침에는 뭐 할 거야? 나물 캐고 두 글자로 뭐라고 바꿔야 되지? 채산으로 바꿀 수 있어요. 저녁을 다른 단어로 바꿔줘. 저녁은 순우리말로 뭐지? 나줘. 외워야 돼. 저녁 밑에다가 나줘.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저녁 밑에다가 나줘. 낚시질하세에서의 낚시 뭐로 바꿔야 돼? 조수로 바꿔야 돼. 무조건 나와. 내 말 믿어줘. 이제 막 익은 술을 칡배로 만든 두건으로 걸러놓고 술에다가 동그라미 풍육. 꽃나무 가지 꺾어서 술잔을 세워가면서 마시겠다는 거야. 절제의 모습입니다. 술잔을 세워가며 마시리라. 화창한 봄바람 두 글자로 뭐지? 화창한 봄바람 화풍. 화풍이 문득 불어서 푸른 물 밑에다 뭐라고 바꿔야 되지? 녹수 건너오니. 맑은 향기 밑에다 뭐라고 적어야 되지? 청향 잔에 스미고. 붉은 꽃잎 뭐라고 적어야 되지? 낙홍 옷에 떨어진다. 물의일체입니다. 물화일체. 술독 두 글자로 뭐라고 바꿔야 되지? 준중. 술독이 비었거든. 나에게 나다려 아래여라. 심부름하는 소동의 아이에게 술집에 술이 있는지 물어서 어른은 지팡이 짚고 아이는 술통을 베고 밑줄 꺼줘. 시를 나지기 읍졸이나 천천히 걸어가에다가 밑줄 끄시고 뭐로 바꿔야 된다고? 미응왕고 또는 소요응령 하여. 시냇가에 혼자 앉아서 혼자에다가 밑줄. 고운모래 두 글자로 뭐라고 바꿔야 되지? 고운모래. 명사 맑은 물에. 명사 맑은 깨끗한 물에 잔을 씻어서 들고 맑은 물을 바라보니. 청유 맑은 물 밑에다 뭐라고 적어야 되지? 청유를 바라보니 떠오르는 것이 복숭아꽃이로구나. 복숭아꽃에다가 동그라미 고화. 고사를 기억해줘. 무릉도원이 가까운 듯하다. 저 산이 아니라 뭐라고? 들에다가 동그라미. 저 들이 누구시가? 소나무 사이 두 글자로 뭐라고 바꿔야 된다고? 공간. 좁은 길을 뭐라고 바꿔야 된다고? 세로. 진달래꽃을 뭐라고 바꿔야 된다고? 두견화를 붙들고. 산봉우리를 뭐로 바꾼다고? 봉두. 급히 올라서 구름 속에 앉아보니 수많은 촌락 밑에다가 뭐라고 바꾼다고? 천촌만락 곳곳에 버려져 있네. 밑줄 꺼야 돼. 안개와 노을 빛나는 햇살에다가 밑줄 꺼서 네 글자로 뭐라고? 연하일피라고 적어야 돼. 햇살에 수놓은 비단을 펼쳐놓은 것 같구나. 수놓은 비단에다가 밑줄 끄시고 뭐라고 바꿔야 돼? 금수. 엊그제만 해도 거뭇거뭇했던 겨울의 들판이 이제는 봄빛이 흘러 넘치는구나. 단어 뜻 싸움입니다. 한자와의 단어 뜻 싸움이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오케이, 다 왔어. 이제 나의 공명도 날거리고 부기도 날거리네. 그냥 이 한행에 별을 막 불러줘. 공명도 날거리고 부기도 날거리니 별을 막 터뜨려 주니. 공명도 날 끼우고 슬래시 부기도 날 끼우니. 끼우다가 무슨 뜻이지? 꺼리다. 공명도 날 꺼려하고 부기도 날 꺼려한데 그러면 여기에서의 공명과 부기는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공명과 부기는 십사가자가 취하지 않는 마이너스의 가치지. 그냥 김진영쌤 만행이랑 연결시킬 것 같지 않아요? 공명과 부기에 해당하는 시화랑 만행이랑 해당하는 시화 연결시키는 걸로. 공명, 부기, 홍진 이거 세트랑. 만행에서는 그리던님, 그 다음에 뭐였지? 그 밖에 연함은 일, 인간만사 이런 거랑 연결시키는 거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대립적 시어 사용한 거에서. 공명과 부기는 속세의 가치입니다. 공명, 부기, 만승이 만하냐? 그지? 만승이라든지 삼공이라든지. 공명과 부기에 해당하는 시어는 만승,
그리고 뭐 삼정승, 여의정, 삼공 이런 것들이랑 연결시키는 거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공명은요 마이너스 표시해 주시고 부기도 마이너스 표시해 주시고 화자를 꺼린대요. 부기도요 화자를 꺼린대요. 그러면 사용된 표현기법 이거 의미 한번 생각해봐. 시적 화자가 추구하지 않는 가치이면서 공명과 부기를 날 꺼려한다고 얘기하잖아. 화자가 추구하는 가치가 아니면서 공명이 날 싫어해. 부기가 날 싫어해. 그래서 나 택하지 않는 거야. 공명이 날 꺼리고 부기도 날 꺼리니 청풍명월 외에는 어떤 친구가 있겠는가? 청풍명월 밑에다가 또 뭐라고 표시해줘야 되는 거야? 플러스의 자연의 가치. 푸른 바람과 밝은 달. 그러면 청풍명월에서는 만흥에서는 매가 들어오겠지. 청풍명월에서 자연의 가치에서의 강산이 들어오겠지. 만흥에서. 그런 식의 문제는 충분히 출제가 가능한데요. 청풍명월 외에는 어떤 친구가 있사 옳고 있사 옳고에다가 밑줄 자연의 청풍명월 외에는 내 친구가 있다 없다? 없다. 내 친구는 청풍명월밖에 없다. 그래서 사용된 필요기법 뭐? 서리법. 단표노항에다가 가로를 묶으시고 별표 셋. 단은요 하나 단신할 때의 단자입니다. 바가지 단자입니다. 바가지 단자의 표주박에다가 누추한 집을 단표노항이라고 하네요. 단이 무슨 단자라고? 바가지에다가 표주박에다가 누추한 집에 헛된 생각을 아니하니 김진호 쌤이 한 두어 번 내셨어. 헛된 해음에다가 밑줄 꺼놓고 헛된 해음에 해당하는 시어를 찾아 쓰시오. 뭐가 답이 돼야 될까? 헛된 생각을 하지 않는데 헛된 생각을 하지 않는다에 헛된 해음에 해당하는 시어 찾아 쓰시오라고 하면 뭐라고 적으면 되지? 공명과 부기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공명과 부기로 화살표를 쏘자. 헛된 해음에서 공명과 부기로 화살표를 좀 쏴주겠니? 시험지에 2번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단 한 번의 출제는 아니었습니다. 헛된 해음 공명과 부기가 그런 생각을 아니하니 아노타 감탄사지. 아이고야 라는 감탄사에 백년 행락이 100년 동안 누리는 행복한 낙이 행하는 낙이 이만한들 어찌하리라는 거는 이만하면 됐다는 거야 아니면 이것이 부족하다는 거야. 100년 행락이 이만하면 어떻겠어 라는 거는 그렇지. 밑에다 뭐라고 적지? 만족함. 직접 가져라. 이만하면 됐다. 쌤은 안분지족 적고 싶은데요. 김진선 쌤이 워낙 안빈낙도랑 안분지족이랑 많이 구분하시니까 한번 수업 시간에서 확인해보자. 이만하면 100년 행락이 딱 됐다에 쌤은 안분지족으로 마무리를 짓고 싶은데 수업 시간에 확인해줘. 자, 마무리 지어볼게. 현재풀이 공명도 날 거리고 공명에다가 마이너스 부기도 날 거리고 부기에다가 마이너스 출제가 되었으면이라고 하는 문제 유형은 뭐다? 만흥의 공명과 부기 헛된 해율에 해당하는 시어들이랑 연결시키기. 맑은 바람과 달 외에는 맑은 바람과 달에다가 가로로 묶으시고 바꾸면 뭐지? 밑에다 써줘. 청풍명월 외에는 어떤 것이 있겠는가? 친구가 있다 없다? 없다. 서리. 소박한 시골 생활에도 헛된 생각을 아니하니 소박한 시골 생활 네 글자로 뭐라고? 바가지랑 표주박이 유추한 집에 사는 거 단표누항. 헛된 생각은 뭐라고? 공명과 부기와 같은 생각을 아니하니 아무튼 100년 행락이 이만하면 만족스럽지 않겠어. 그러면 핵심 꼭 체크해볼게요. 시상전개 옆에다가 뭐라고 적지? 공간의 이동이라고 적어요. 공간의 이동. 서사 부분에서는 수간목에서는 자연을 묻혀서 살아가는 즐거움. 본사에서는 정자에서 시냇가에서 봉투니까 이때다 공간의 확장이라고 적어줘. 공간이 확장돼. 공간의 확장. 쉬우죠? 빨리. 정자, 시냇가, 봉투는 공간의 확장. 봄의 흥취와 풍류. 마지막에 결사 부분에서의 봉투는 안빈낙도에 나타낼 것이다. 안빈낙도의 삶을 나타내는 것. 수간목. 몇 간짜리 소가집에 수간목에 살잖아. 만행이랑 완전 똑같이 그지. 그리고 그 삶에 대한 만족감. 100년 행락이 이만한 듯 없다.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이 전개가 됐죠. 공간의 이동에다가 밑줄 그리고 좁은 공간에다가 밑줄, 넓은 곳으로 확장에다가 밑줄. 자연에 대한 하자의 인식과 태도를 보시면요. 이 작품에서 자연은 완상의 대상이면서 완상의 대상에다가 밑줄 속세와 대립되는 공간입니다. 속세와 대립되는 공간에다가 밑줄 신화의 대상에다가 밑줄 하자는 이런 자연에 묻혀서 살아가는 소박하고 편안한 자신의 삶의 밑줄이자
소박하고 편안한 자신의 삶에다가 밑줄, 자부심 밑줄, 만족감 밑줄. 자부심이 드러난 구절 얘기해봐봐. 지적하자가 자신의 삶에 자부심을 드러낸 구절 찾아봐봐. 어디였지? 옛사람의 풍류를 미칠까 못 미칠까. 만족감을 드러내는 구절 찾아봐봐. 어디지? 아몬타 백년의 날 이만한들 어찌하리. 그리고 봄을 맞이한 자연의 흥취에 빠져 자연과 육축자 물화일체에다가 밑줄. 낙동은 옷에 진다 하나라. 충기를 못 내겨와 교태롭게 우는 것. 충기를 못 내겨와 교태로다. 수능 발전 플러스 갑니다. 고전 시간 속에 선인들의 가치관으로 들어갈게요. 우리 고전 시간 속에서 선인들은 초려상간, 초가상간을 짓고 초가상간에다가 밑줄 끄시고 보리밥에 풋나물에다가 밑줄 꺼서 이거 누굴 떠올려야 돼? 초가상간 지어서 보리밥에 풋나물 먹었던 거 누구지? 만응해. 이수에서 뭐라고 얘기했어? 보리밥 풋나물 알맞춰 먹는 나무에 바위급 물가에서 실컷 논이 놀아. 그 밖에 연함은 일은 부러워할 줄이 이시야. 완전 만응이네. 안빈남 또 밑줄 껐습니까? 자연을 붙여서 하나가 되는 물화일체. 자연과 하나 되는 물화일체에다가 밑줄. 만행에서는 삼수. 그리던 일이 온다는데 반가움이 이래한가. 말씀도 웃음도 아니어도 못내 좋아하노라. 기억나시죠? 또한 세속의 시름을 읽고 풍월주의니 비어서 풍월주의에다가 밑줄. 풍류를 즐기는 삶을 추구합니다. 술도 한잔 마시면서. 이처럼 선인들은 속세를 떠나서 자연 속에서 자연과 동화된 삶을 밑줄. 자연과 동화된 삶을 자랑스럽게 에다가 밑줄. 에다가 밑줄. 이상적인 삶에다가 밑줄. 할 수 있겠어? 안 빈디죠? 안 빈다. 오케이, 넘어가서 문제 풀이를 안 할 수가 없어. 너무 중요해. 6번에다가 별도 3개. 6번에다가 별도 3개. 이것도 미안. 6번에 1, 2, 3, 4부터 시험 범위지. 그렇지? 이거는 한꺼번에 문제 풀어가야 되겠지. 1번. 공간의 이동에다가 밑줄. 서리적 표현에다가 밑줄. 하자의 자부심에다가 밑줄. 미칠까 못 미칠까 생각하면 됩니다. 감정이입에다가 밑줄. 밑에다가는 충기를 못 내게 온 새를 떠올리시면 되겠죠. 봄의 경치와 흥치에다가 밑줄. 시각적에다가 밑줄. 그게 뭐였지? 도와 행한 석양 리에 비어 있고 녹양만 조세우 두가 두루구다. 대상에 대한 하자일 때 넘어왕 풍자에다가 동그라미 치죠. 풍자 나오면 뭐를 떠올려야 되지? 사설시조 이런 거. 사설시조에서 두더미 팔이 물고 두어미에 치달아 앉아 건너산을 바라보니까 백송골이 떠있거늘 가슴이 끔찍 놀라서 풀떡 뛰어내렸다가 칙착 빠지고 두터리가 하는 말 뭐였습니까? 날쌘 나에게 망정이들 희망될 뻔했네. 그런 게 풍자입니다. 풍자는 돌려가기의 비판. 2번으로 가죠. 가에서 번거롭고 속된 세상. 즉 번거롭고 속된 세상에다가 밑줄. 붉은색의 먼지. 뭐라고 적으면 되지? 공진. 다음 밑줄 친 시간 중에서 기억 가시적 기능이 가장 유사한 기억이 뭐였을까요? 나와줬으면 좋겠다. 그렇지. 감정이입. 3번 위에다가는 감정이입. 그럼 나머지도 다 시험 범위에 해당하겠네. 달하라고 부르면 달하. 높이 높이 돋으샤. 높이 높이. 곰은 곱하기 2야. 곰 밑에다가는 2타임스야. 2타임스. 곰 밑에다가 곱하기 2. 높이 높이. 강조 정비사거든요. 달님이시여 높이 높이 돋으셔서 멀리 멀리 비춰주세요. 머리를 비춰달라는 게 아니라 머리에 헤드가 아니라 멀리 멀리를 이어졌게 한 겁니다. 멀리 멀리. 어기야는 영구야 영구. 어기야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영구. 멀리 멀리 비춰주세요 라고 하는 거에서의 달은 느낌 오지 않는 달 뭐일 것 같아? 기원의 대상이야. 정한수 떠놓고 달님한테 지금 소원 비는겨. 달은 뭐가 해야 된다고? 기원의 대상이야. 달님이시여 높이 높이 돋으셔서 멀리 멀리 비춰주세요. 행상 나간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가 남편이 어둠 속에서 강도라도 만날까봐 남편이 어둠 속에서 위험에 처할까봐 달님한테 기도하는 겁니다. 달님이시여 높이 높이 돋으셔서 멀리 멀리 비춰주세요. 2번 석영 불고 많은 노래다. 구슬이 구슬이 바위에 떨어져도 이럴 때 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구슬이 깨지는 외부적인 실현이 되겠지. 바위 밑에다가 뭐라고 적자? 외부적 실현. 구슬이 구슬이 바위에 떨어져도 기니 땅 끝이니까 바위에 구슬이 깨져도 끈은 끊어지다 끊어지지 않는다 끊어지지 않는다. 오케이 3번으로 갈게요. 대동강 건너편 고지를이라고 했을 때 이때 꽃이 뭐였지? 안녕. 다른 여자. 배 타면 거꾸리다 라고 했을 때 고지는 다른 여인이라고 적어놓자. 다른 여인.
4번 갈게요. 천만리 문화원께 고은님과 이별을 했던 작품입니다. 고은님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왕방년이라고 하면 뭐였었어? 우리 배경에 대한 지식이 있었잖아. 왕방년이 뭐였다? 단종을 강원도 영월 그 무서운 장소에다가 모셔놓고 돌아오다가 이 시조를 썼다라고 얘기했지. 단종의 호위무사였지, 그지? 천만리 머나먼 길에 고은님과 이별을 여기 고은님이 뜻한 단종. 내 마음 둘 데 없어서 냇가에 앉아시니 저 물이 내 안과 같아요. 내 안 했을 때 안에다가 동그라미 안이 나오니까 마음을 나타내는 거. 도사공의 마음과 까투리의 마음과 내 마음이랑 비교했던 작품에서도 마음을 안이라고 얘기했잖아. 여기에서 내 마음과 같아여서 울어에다가 밑줄 크라잉 해서 밤길을 예놓다라고 하면 밤길을 흘러가는구나. 예놓다 무슨 뜻이라고? 흘러가다. 괜찮습니까? 내다가 고우였어. 가다. 내다. 고전 시가에서의 내다라는 여다는 문법칙이 되어서 예다 여다라고도 나오는데 내다 여다는 가다야 가다. 다시 한 번 더. 천만리 머나먼 길에 고은님 단종과 이별을 하고 내 마음 둘 데 없어서 냇가에 앉았는데 저 물이 내 마음과 같아. 저 물이 어떻게 하는 거야? 울면서 흘러가고 있어. 시적 가자에 울고 싶은 마음을 어디에다가 감정이? 어디에다가 감정이? 물에다가 감정이. 5번 가겠습니다. 연기 좀 들어가야 돼. 5번 시조는 마음이 어린 후에 어린애가 밑줄 끄시고 so young 아니라 무슨 뜻이었지? 마음이 어리석은 후에 하는 일이 다 어리석다. 어리다에 다 밑줄 끄시고 자책. 자기를 의구 바보야 라는 것으로 자책하고 있어. 의구 어리석은 놈하고 자책하고 있어. 이유가 뭐지? 만주문산에다가 가로를 묶으시고 깊은 산 속. 깊은 산 속에 어느 님이 오리냐마는 이 깊은 산 속에 방문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아무도 찾지 못할 깊은 산 속에 어느 님이 오느냐마는 지느니까 부는 바람에다가 밑줄 끄시고 떨어지는 이 부는 바람에다가 밑줄 쭉 해여기가 하노라. 이거 뭐지? 님이세요? 지느니까 부는 바람 속에 님이세요? 계속 나가서 인기척인 줄 알고 호다닥 올라가지고 막 님인지 방문을 따라온단 말이야. 무슨 시조가 떠오릅니까? 님이 오마하거든 저녁밥 일찍 지어먹고 건너산을 바라보니까 거머히뜩한 게 써있어. 거머히뜩한 게 써있어서 저것이 님이 오구나 싶어가지고 버선을 벗어가지고 손에 품에 품고 님비 곰비 님비 천방지방 지방 천방 달려갔더니 거머히뜩한 거는 뭐였지? 작년 3월에 가까먹긴 주추리 상대를 님으로 착각했잖아. 맞지? 노래 까먹은 겁니까?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 교재에 뭐라고요? 님이 오마하거늘 했잖아요. 님이 오마하거늘 곰비님 님비 곰비 안 했니? 미안해. 나 2학년 때 시험 보면 헷갈렸다. 님비 곰비 안 한 거 맞지? 맞지? 천방지방 지방. 오케이. 그러면 미안해. 만주문산 어느 님이 오리마는 지느니까 부는 바람. 지느니까 부는 바람에다가 밑줄 끄시고 뭐라고 적어야 되지? 님으로 착각이라고 합니다. 님으로 착각. 님이 오마하거늘 이라는 사설시조가 있습니다. 님으로 착각이라고 적어놓자. 어떤 맥락인지 알겠지? 마음이 어리석은 후에 하는 일이 다 어리석어서 깊은 산 속에서 누구도 나를 찾지 않지만 지느니까 부는 바람에 행여긴가 하노라. 4번에 백구 밑줄, 운율 밑줄. 낙홍은 뭐라고 얘기해야 돼? 물알제사의 낙홍은 떨어지는 붉은 꽃잎을 나타내겠죠. 그죠? 붉은 노을에다가 X 꽃잎입니다. 꽃잎. 물알제. 국악가시가 봄을 맞이한 자연에서의 풍류. 좋았어. 5번으로 갈게. A 중에 의미가 이질적인 것은 찾았니? 다 자연을 나타내는 건데 뒤에 고운명과 속세를 나타내는 거잖아. 이런 문제 나오는 겁니다. 더 어렵게 될 거예요. 5번 문제는 만응이랑 연결시킬 것 같습니다. 5번은 만응이랑 연결시켜서 플러스 마이너스 따지는 문제가 나올 것 같네요. 6번으로 가시죠. 정도전에다가 동그라미. 조선의 하드웨어의 얼굴만 하는 태조 이성기였다면 그 모든 아이디어의 소프트웨어는 누가 담당한 거지? 조선이라는 유교나라의 기틀은 누가 마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정도전입니다. 단순한 개국 공신을 넘어서서 태조 이성계를 앞세워서 조선을 건국할 수 있었던 것은 정도전의 머리가 있었기 때문이겠지. 그래서 정도전의 입장에서 고려의 폐막을 바라봤을 때
이거는 그냥 자연의 순리인 거야. 이렇게 얘기하네요. 선인교 고려의 다리입니다. 선인교에 흘러내는 물이 자아동에 흘러들어서 반천년 왕업에다 가로로 묶으시고 고려의 500년 역사가 물소리뿐이로다에다가 밑줄 끄시고 고려의 패망으로 인해서 남은 게 아무것도 없고 물소리만 남았구나. 사용된 사자성어, 생각나는 사자성어 뭐지? 반천년의 왕업 500년의 역사가 고작 남은 게 물소리뿐이구나. 아, 인생 허망하다. 인생 무상이라고 적자. 인생 무상. 아이야 에다가 동그라미 청자 설정. 아이야 하고 물어봅니다. 고국에 흥하고 망하는 것을 물어서 무엇하리요? 라는 것은 아무 말도 말아요?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고려의 패망에 대해서 뭐를 허망하게 느끼는 거예요. 인생 허망하다. 인생 무상이다. 고국 흥망이다. 정도전의 입장에서 고려의 패망은 슬퍼할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한 자연의 순리구나. 남은 게 물소리밖에 없구나. 그런데 2번으로 가서 이존호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신돈에 대한 비판이거든요. 공민왕의 충신이었습니다. 공민왕의 충신으로서 이런 얘기를 하네요. 다 2번 진짜 별표 3개다. 2번 시조 별표 3개. 뭐라고 얘기하지? 이렇게 얘기하네요. 구름이 무심하다는 말이 아마도 허랑하다. 무심에다가 밑줄 끄시고 무심은 마음이 없다가 아니라 무슨 뜻이었더라? 맞아. 무심은 욕심이 없다라는 뜻이야. 구름이 욕심이 없다는 말이 너무 허무맹랑한 얘기래. 그럼 시청하자가 주장을 펼쳤으니까 뒷받침을 해야 되겠지. 구름이 그러면 욕심이 많다는 거야? 없다라는 거야? 구름은 되게 욕심이 많은 존재 같거든. 구름이 욕심이 없다는 말이 허무맹랑한 이유 중에 하나가 중천에 떠 있어서 임의로 다니며에다가 밑줄 끄시고 이런 건 뭐다? 정치를 마음대로 자기가 하는 전횡을 얘기하는 횡포를 저지르는 전횡이라고 적어보자. 최순실입니다. 최순실. 구름이 어떤 존재인가요? 최순실이 중천에 떠 있어서 지 마음대로 국정농단에 개입되는 겁니다. 김건희입니다. 김건희. 구름이 뭐를 갖다 했나? 김여사. 최순실. 어떤 맥락인지 알겠지? 전횡을 저지르는 간신에 대한 비판입니다. 공민왕의 눈을 가리고 있는 누구에 대한 비판이다? 신돈에 대한 비판이야. 구름이 이제 신돈의 간신에 대해서 비판이야. 이 구름이 욕심이 없다는 말이 너무 허무맹랑한 이야기다. 중천에 따라서 지 마음대로 다니는, 임의로 다니는 것보다 지 마음대로 전횡을 저지르면서 구태여 광명한 달빛 가로로 묶으시고 임금의 총기라고 적자. 광명하게 빛나는 임금의 총기를 따라가면서 덤나니 신돈이 공민왕의 옆에 서서 눈 가리고 기다리다라는 내간 정치에 대해서 비판하는 겁니다. 평간 정치에 대해서 비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신에 대한 비판. 그래서 구름 옆에다 뭐라고 적으면 된다? 간신이라고 적어놓으세요. 광명한 앞빛 밑에다 뭐라고 적으면 되는 거야? 임금의 총기라고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네. 3번으로 갈게. 동절의 노래. 또 효대? 어버이 살아계실 때 섬기는 일을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프다 어찌하리. 밑줄까지. 지나간 후면 애달프다 어찌하리. 지나간 후에 애달프다에다가 밑줄. 사자성어 뭐였지? 풍수지탄. 그렇지. 풍수지탄. 평생에 다시 못할 일. 평생에 부모님 죽고 나서 다시 못하는 일은 이뿐이 가노라. 이뿐 밑에다가는 뭐라고 적지? 효. 한자 쓸 줄 알면 한자 갈겨버려. 효자. 4번 갈게요. 김종서의 노래입니다. 김종서는 장군이잖아. 장군의 사풍은 나무 끝에 불고 명월은 눈 속에 찬대. 대국법 갑니다. 사풍은 나무 끝에 불고 슬래시 명월은 눈 속에 찬대. 되게 열악한 환경이다, 그지? 만리변성에 일장검을 짚고 있어서 일장검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밑에다가는 무인. 시작하다가 신분이 무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장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시어 일장검. 일장검을 짚고 서서 긴 휘바람의 한 소리, 큰 한 소리에 거칠 것이 없어라에다가 밑줄 끄시고 기계, 용기라고 기계와 용기가 느껴지지 않나? 기세, 패기가 느껴지지 않나? 기계와 용기. 사풍은 나무 끝에 불고 명월은 눈 속에 차갑지만 만리병성에 일장검을 짚고 서서 긴 휘바람의 큰 한 소리에 거칠 것이 없어라.
5번으로 갑니다. 집방상 내지 마라에다가 집방상 마이너스 낙엽인들 못 앉겠느냐 낙엽에다가 플러스 솔불을 켜지 마라 해서 솔불에다가 마이너스 어제 진달이 돌아온다 해서 달에다가 플러스 아이야 박주산체 없다 하고 말고 내어라. 박주산체에다가 밑줄 끄시고 이꼬르 오늘 시험에서는 박주산체 똑같은 거 본문에서 뭐라는지 박주산체랑 바꿀 수 있는 거 소박한 삶의 소재를 나타내는 거 박주산체가 맛이 없는 술의 산나물이야. 맛이 없는 술의 산나물로 소박한 삶의 소재 단표누하고 적고 가겠습니다. 단표누항의 삶을 아모타 백년행락 이만한 들 없다리라고 마무리를 지을 때 본문에서 단표누항 나왔죠. 박주산체 단표누항 7번 윗글에 드러나는 자연과 고기에 비추진 산을 비교를 해서 감상한 내용 들어가 볼게. 산민이야. 산에서 사는 백성. 말에 내려서 인가를 찾아가 보니까 인가에다가 동그라미 마을 사람들이 사는 곳을 찾아가니 아낙네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손님을 맞이하는 아낙네가 문간에 나와서 어서 오세요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뭐 이런 얘기를 하겠지. 띠집 처마에다가 네오박스 가난이라고 적자. 가난의 아래에 손을 앉게 하고 손에다가 동그라미 게스트. 손님을 앉게 하고라고 하면 여기에서의 게스트 손님을 누굴 나타내는 거지? 말에 내려서 인가를 찾아간 주체는 누구다? 화자. 그렇지. 띠집 처마 아래 화자를 앉게 한 겁니다. 게스트를 앉게 한 거예요. 누가? 아낙네가. 나를 위해, 나 화자를 위해서 밥과 반찬을 배워오네. 밥과 반찬에다가 밑줄 끄 하트 표시하자. 밥과 반찬에다가 하트 인정. 인정입니다. 인정. 이웃 간의 사람의 정. 그래서 대화를 인용했지. 따옴표로 처리해줘. 남편은 어디 나가 있냐? 큰 따옴표로 처리를 해줘. 남편은 어디 나가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아침에 따비를 메고 산에 올라서 산밭을 일구느라 고생을 하며 저물도록 돌아오지를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여기에서의 산은 뭐야? 고달픈 삶을 사는 공간이지. 그러면 왜 산에서 사냐고 마을로 내려와서 농사 지으면서 살면 되지 왜 산에서 사냐고 시적 하자가 물어보거든 아낙네한테. 그러니까 아낙네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혹시 예측이 돼? 산에 들어가서 산골짜기에서 사는 이유가 뭐였는지 혹시 예측이 되십니까? 아낙네한테 마을 사람들이랑 같이 농사 지으면서 살면 되지 이 무서운 호랑이가 있는 산에서 왜 삽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아낙네가 원님이 무서워서요 라고 대답하거든. 가혹한 정치가 호랑이보다도 무섭다라는 가정맹어호를 나타내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일장엽의 3인 옆에다가 가혹한 정치는 맹수의 호랑이보다도 더 맹수다. 가정맹어호 가혹한 정치 원님을 피해서 탕가놀이들의 착취 탕가놀이들의 횡포 두터비 파리물고에서의 두터비와 같은 탕가놀이를 탕가놀이로부터 도망쳐서 어디에 들어가서 산다? 산에 들어가서 산다. 가정맹어호 적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7번에 다서 그냥 3번으로 하면 되겠지? 와 얘들아 16분이네 15분 남았고 10분 남았고 25분이네 충분히 할 수 있다. 진짜 멘탈 진짜. 그래서 송비행고까지 하고 아니야 할 수 있어. 얘 지금 40분에서 애매하게 지금 마치 25분 일찍 맞춰봤자 아무것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게 없어.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을 시작했어. 그래서 25분만 잡으면 돼. 그러면 송비행고기 정리가 될 거야. 그리고 오늘 문제를 풀면 더없이 좋겠지. 그리고 6월 3일날 뭘 해야 된다? 문법을 해야 돼. 6월 4일날 이제 문법을 하지 않으면 이제는 3주 남았을 때 시험 범위에 수습이 안 되는 단계가 오기 시작해. 그래서 오늘 나간 작품을 6월 3일까지 풀고 6월 3일날 질문을 한다. 더없이 좋아. 6월 3일날 안으로 안 풀까? 몇 번을 가지를 꺾어. 아프다. 너무 슬픈 거예요. 알았지? 송민국 갈게. 송민국 갑니다. 민보 얼마? 유학 쌤이 준비해놓을게. 시간. 내가 2시간씩 하려고. 그래서 지금 예상으로 10시부터 12시간 타임 점심시간 보내고 1시부터 3시 3시부터 5시 저녁에는 질문하는 시간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괜찮을 것 같지 않나요? 네. 그러면 50페이지 갈게요.
송미고개가 별도세계 거기에서 출석하고 싶은 시간에 오면 되는데 그래도 시간을 문제할게 월요일 반이 뭐 10시 목요일 반이 뭐 1시 이런 식으로 공지할 텐데 그 시간에 안 맞으면 다른 시간이라도 오고 안 되면 또 뭐 하면 된다? 영상 그 보시면 되는데 영상으로 보고 쌤이랑 피드백 나눠야 되는 부분은 송미고개가 별도세계 충신 연주지사 미쳐버리고 중요하다. 얘들아 만행의 마지막 육수의 사자성어는 뭐였지? 만행의 마지막 육수에서 내가 이렇게 한가하게 지내는 것이 임금님의 은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에서 육수에 시청하다가 사용된 사고방식이 뭐였다? 영군지정이었지. 맞지? 딱 그런 마인드의 노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이송 이 시점 가져가 정철 선조 임금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마치 여자다 남자는 사랑하는 이성 간에서의 사랑 이야기라 일맥할때 그래서 정철이 유배지에 가서 선녀의 비위가 되었어. 정철 자기 자신을 뭐로 칭하는 거야? 선녀가 되겠어. 그러면 사랑하는 선조 임금님은 뭐가 되는 거야? 옥황상제. 옥황상제와 이별한 선녀의 비위가 되어서 이별한 선조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리워하는 노래 송미곡이 되겠습니다. 송미곡은요 3인곡의 속편이에요. 여기에서의 미인이 뭘까? 조선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정철의 입장에서는 뭐가 되는 거야? 선조가 되는 거야. 미인 밑에다 뭐라고 적어놓자? 선조. 그런데 중세국어에서의 미인은 여성을 미인, 아름다운 여성에서 아름다운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재주와 아름다움을 경기한 아름다운 남녀를 통칭해서 미인이라고 불러. 그럼 조선에서 제일 아름다운 사람은 정철 입장에서 누가 된다? 선조가 되는 거겠지. 작품의 비틀로 가봐. 서점 가사에다가 밑줄, 양반 가사에다가 밑줄, 옆에다 유배 가사라고 적어야 돼. 유배지에서 선조 임금님을 그리워하면서 부른 노래이기 때문에 유배 가사라고 적어야 돼. 그리고 있잖아 마지막에 봐봐. 50페이지의 맨 밑에를 보면 지금 누가 나간 거지? 진짜 중요한 건데 각신님 밑에다가는 3. 지훈이 옆에 누구였지? 각신님 밑에다가는 3. 다리야 카니와 밑에다가 뭐라고 적어야 되지? 다리야 카니와 몇 글자? 6. 구전비나 밑에다가 뭐라고 적어야 되지? 4. 대조샤 옆에다가 뭐라고 적어야 되지? 3이야. 맨 밑으로 가. 각신님 밑에다가 3. 다리야 카니와에다가 6. 구전비나에다가 4. 대조샤에다가 3. 3644. 한두 글자 더하기 빼기에 대해서는 관대해져야 돼. 무슨 가사지? 시험에 나와. 그래서 옆에다 뭐라고 적어야 돼? 분석대로 좀 크게 적어줘. 정격 가사. 호원이 책에다 좀 적어줘야 돼. 정격 가사. 적어줄게. 특징 첫 번째. 3인곡의 속편이야. 3인곡에다가 밑줄. 그래서 충신연주지사에서 최고의 작품이야. 그리고 두 번째는 대화체에다가 별표 셋. 뭐냐면 감녀을려라고 좀 적어줘. A 화자와 B 화자가 등장을 해서 두 명의 화자가 주거니 받거니 A 화자, B 화자가 등장을 해서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무슨 형식이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 대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말의 구사가 뛰어나다가 되어 있는데 상충곡이랑 송미곡의 공통점으로 우리말의 구사가 뛰어나다라고 하면 오일까 있을까? 상충곡에서의 답청, 미용왕복, 소용령 다 한자어잖아. 그치? 상충곡은 우리말의 구사가 뛰어나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상충곡에서는 뭐다? 좀 뭐를 많이 사용했지? 한자를 많이 사용했지. 우리 본문 내용으로 갈게요. 저기 가는 저각시, 저기 가는 저각시 B라고 적어주시고 을려라고 적어주세요. 감녀랑 을려는 편의상의 지칭입니다. 저기 가는 저각시라고 했을 때 저각시 누구다? B. 등장인물 B, 을려. 어디서 본 듯한데 일면식이 있어. 초면이 아니야. 어디서 본 듯한데 저 각시가 원래 살아야 되는 장소가 어디다? 뭐 놓쳤지? 얘기해봐봐. 뭐 놓쳤지? 을려. 갑을 가게. 갑질, 을. 저기 가는 저각시 등장인물 B, 을려.
어디서 본 듯한데 천상의 배곡경에다가 네오박스. 천상의 배곡경은 뭐야? 단어 뜻풀이 나와있지. 옥황상제가 산다는 궁궐에다가 밑줄. 그러면 정철의 입장에서 천상의 배곡경에 살고 있는 옥황상제, 선조 임금님이 계신 한양의 경복궁, 한양의 궁궐을 천상의 배곡경이라고 칭하는 거야. 위쪽이죠. 여기에서는 임금님이 있는 한양의 궁궐 경복궁을 가리키는 거야. 저기 가는 저각시 어디서 본 듯한데 천상의 배곡경을 어찌해서 이별을 하고 해다가 밑줄. 밀려가 지금 한양의 궁궐에서 쫓겨난 거야. 정철이 한양에서 쫓겨난 상황이잖아. 유배지에 쫓겨났잖아. 해가 다 저물어 가는 날에 누구를 보러 가시는고? 감녀가 을려를 불러 세워서 물어보는 거야. 여기까지 감녀의 질문입니다. 세 줄 묶어주세요. 시험에서는 당연히 뭐가 나와야 되지? 시상 전개 방식에서 감녀 대사랑 을려 대사랑 구별하는 게 반드시 나와. 감녀와 을려의 역할과 함께 어디까지가 얘네들의 대상인지 구분하는 문제가 반드시 나와. 감녀가 세 줄 옆에다 묶어서 뭐라고 적지? 감녀의 질문 누구에게? 을려에게. T.O. 을려. 감녀가 질문을 던집니다. 을려를 불러세워서 오 저기 가는 조각시 어디서 본 듯한데 천상의 배곡경을 어찌해서 이별을 하고 해 다 저물어가는 날에 누굴 보러 가시는고 하고 불러세울 거야. 그래서 감녀가 을려에게 천상의 배곡경을 떠난 이유를 물어봅니다. 쫓겨난 건데 왜 떠나니? 하고 물어보는 거지. 그런데 원래 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또 너무 사나이라 가지고 잘 안 울지. 사나이는 눈물을 흘리지 않죠. 하지만 원래 뭔가 마이너스의 감정이 있을 때 사람이 왜 그래 오늘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 하면 눈물이 팍 터지는 거잖아. 좀 그런 심정이야. 너 어디 천상의 배곡경 이별하고 어디 가는 거야? 을려를 불러 세우니까 을려가 맺혔던 감정이 터졌어. 어와 에다가 동그라미 감탄사. 아 너구나 이 어와라는 감탄사. 어와 아이고야 너로구나 너여이고 너의 내 에다가 네오박스 누구라고 적어야 되지? 감녀 A. 그래서 저각시랑 내에다가 네오박스 표시하시고 두 사람의 역할을 비교하는 문제가 반드시 나올 겁니다. 저기 가는 저각시 어디서 봤다? 어와 너여이고에서의 너에다가 네오박스 감녀. 이내 사설 좀 들어봐봐 라고 했을 때 내에다가는 네오박스 치시고 내 네오박스 내 누가 돼야 돼? 감녀에 을려야 내 사설 좀 들어봐 라고 했을 때 내는 누구지? B에서의 을려. 내 사설 내 썰 좀 들어줘. 사설에다가 밑줄 싶어. 이별 썰 좀 풀고 싶다는 거야. 야 너구나 내 이별 썰 좀 들어줘. 어쩐지 알고 싶어. 내 얼굴이 라고 했을 때 얼굴에다가 밑줄. 얘다 얼굴이 무슨 뜻이었지? 얼굴이 무슨 뜻이었지? 모습, 바디, 형태. 근데 이 얼굴을 얼굴이라고 해석하면 돼, 안 돼? 현대어 뜻풀이에서 내 얼굴이라고 하면 땡이야. 내 모습이, 내 형체가, 내 몸매가 이렇게 돼야 돼. 내 바디가, 오케이? 내 모습이 이 거동 님 개암직한가봐는 개암직에다가 밑줄 님한테 사랑을 받을 만한가봐는 어쩐지 잘 보시고 너로구나 라고 여겨실 때 특별히 아꼈다는 거지. 우리 주인이 하면서 이렇게 특별히 아꼈다는 거지. 너로구나 라고 여기실 때 나도 님을 믿어서 님 밑에다 뭐라고? 선조. 나도 선조 임금님을 믿어서 분뜻이 전혀 없어에다가 밑줄 끄시고 결백. 아양과 교태로 어자라이 하뒀더니 아양과 교태로 어지럽게 굴었다라는 것이 이별의 원인이야. 이별의 원인에다가 밑줄 끄시고 사자성어로 바꿔봐봐. 이별의 원인이 아양과 교태로 어지럽게 굴었어. 적당한 애교, 적당한 교태여야 되는데 지나친 애교로서 지나친 교태를 부리는 바람에 님이 질린 거야. 이래라는 거에서 아양과 교태로 어지럽게 굴었던 뒤 이별의 원인 옆에다 뭐라고 적지? 과유불급의 애교와 교태였던 겁니다. 과유불급 적어 넣어주세요. 과유불급의 지나친 애교로 아양과 교태로 어지럽게 굴었는데 방귀시는 낯빛이 옛날과 어찌 달라지셨지? 방귀시는 낯빛이 얼굴 좋지? 옛날과 어찌 달라지셨지? 라고 걱정을 하는 거야. 변심. 방귀시는 낯빛이 옛날과 어찌 달라진 거 밑에다가 임의 변심이라고 적자. 임의 변심. 님이 나한테 질렸어. 그래서 방귀시는 낯빛이 옛날과 달라졌기 때문에 누워서 생각하고 이러한 자 헤아려 보니까
내 몸에 지은 죄가 산같이 쌓였으니 네가티라고 하면 매처럼 산처럼 쌓였으니 내 몸에 지은 죄에다가 밑줄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야? 아양과 애교를 지나치게 부렸던 과유불급의 아양과 애교 때문에 죄가 되어서 그 죄가 산처럼 쌓였다. 옆에다 뭐라고 적어야 되지? 자책이라고 적자. 시적하자는 이별을 한 이유를 자책이라고 하는 거야. 하늘을 원망하며 사람이랑 허물하랴 에다가 밑줄 쭉 끄시고 사자성어 3번 됐어. 사자성어 3번. 딱 김진성 쌤만. 딴 쌤들은 안 됐는데 김진성 쌤만. 다른 출판사에도 절대 없어 이거는. 어디 갔지? 하늘을 원망하면 사람이랑 허물하랴라고 하면 누구도 탓할 수 없다. 누구도 탓할 수 없다. 수원수. 딴 쌤이랑 다른 출판사다. 절대 안 된다. 근데 딱 김진성 쌤만 하늘을 원망하겠습니까? 하늘을 원망하면 사람을 허물하랴 아무도 탓할 수 없다. 사자성어마다 수원수구. 설명 안 하시면 안 나겠지만 수업 시간에 확인해주세요. 올해도 하시는지 확인해주세요. 수원수구. 서러워 풀어헤쳐서 헤아려 보니까 서러워 풀어헤쳐서 헤아려 보니 이 모든 게 뭐였다? 조물의 탓이로다. 조물의 탓이로다에다가 밑줄 쭉 끄시고 운명이라고 이 모든 게 뭐다? 운명이다. 중략 부분인데 쌤 생각에는 중략이라도 하실 것 같은데 지금의 예상이거든요. 근데 안 하시더라도 문맥을 좀 알아야 돼. 그래서 가볍게 읽고 넘어갈 거니까 중략 부분 이유는 다음 시간에 할 거야. 근데 집중해서 다시 한 번만 더 읽고 가자. 알았지? 위로 올라가. 저기 가는 조각시 감녀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기 가는 조각시 어디서 본 듯한데 천상의 배곡경 한양의 궁궐을 어찌해서 이별을 하고 해가 저물어가는 날에 누구를 보러 가시는고? 라고 감녀가 을려를 불러 세웠어. 그러니까 을려가 뭐라 그래? 너구나 내 얘기 좀 들어봐. 내 사설 좀 들어봐. 내 얼굴이 이 거동이 님한테 사랑을 받을 만한가마는 어쩐지 날 보시고 너로구나 라고 여기서서 나도 님을 믿어서 군뜻이 전혀 없는 결백의 마음으로 아양과 곁대로 어지럽게 굴었는데 가유불급의 애교였던 거지. 감기 시든 햇빛이 옛날과 어찌 달라지셨지? 누워서 생각하고 일어앉아 헤아려 보니까 내 몸에 지은 죄가 산같이 쌓였구나. 하늘을 원망하랴 사람을 허물하랴. 수원수구. 서러워 풀어헤쳐서 헤아려 보니 조물주의 탓이로다. 조물주의 탓이로다. 이 모든 게 다 뭐였다? 운명이다. 운명. 진짜 중요합니다. 조물의 탓이로다 라고 하면 운명론적 가치관. 이렇게 이별을 한 게 모든 게 다 뭐다? 운명이다. 꼭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상충곡으로 넘어가서 다 왔는데 하나 적어야 돼. 필수 작품의 그 밑에 공간이 있지. 상충곡 있잖아. 문화적을 위해서 가사 작품 중에서 최초야 최초. 가사 중에서 스타트를 끊으면 다 정극인의 상충곡이야. 문학사적 의의가 뭐라고? 가사라는 갈래에 최초야. 그러면 가사는 어떤 갈래지? 라고 했을 때 시조의 장형화. 시조가 길이가 길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시조가 가지고 있는 음수율이 뭐지? 시조 음수율 뭐였지? 시조 음수율이 시조 음수율이 뭐였지? 3사나 4사조. 시조 얘 들어보자. 이번 시험 법에서 들어가는 시조 생각나는 거 없어? 보리가 4, 나무를 4, 알맞죠 4, 먹고 난 후에 4, 3사나 4사조. 한 장이 6번씩 끈을 그렸지. 보리와 풋나물 알맞게 먹고 난 후에 바위끝 물가에 실컷 논이니 그 밖에 연함은 일 부러울 줄이 있으냐. 여든보? 얘들아 김재나 때 숫자 넣어가지고 총합 구하는 문제 나왔잖아. 너무 중요해. 시조의 장형화로서 3사나 4사조의 음수율이랑
몸에 뭐가 붙으면 되지. 3호에 3, 4, 6, 9, 45가 아니라 연속체야. 3호 연속체야. 3호만 지키기만 하면 너무 슬프다 맞지? 3호만 지키기만 하면 죽을 때까지 써도 돼. 알았지? 3호만 지키면 죽을 때까지 써도 되는 3호의 연속체가 뭐다? 가사야.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뭐였지? 정격 가사. 꼭 기억해야 돼. 정격 가사가 뭐다? 맨 마지막이 3543으로 끝나면 정격 가사야. 정리를 해보자. 6월 4일 10시, 1시, 3시 이렇게 색깔있게 다 나갈게. 문법 요소 전부 다 끝내기 거야. 그렇지? 문법 요소 전부 다 끝나는 날이고 6월 4일까지 숙제 많은 그리고 시도 그리고 오늘 중국 공부 그리고 현대시 사도사 이거 문제 안 푸는 사람 어떻게 하지? 큰일 나는 거야. 이제 늦어. 6월 4일 이전에 이거 풀어줘야 돼. 알았지?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고생했어요.